자, 수투는 사실 연관성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적분 들어가면 분야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 조금 제가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초등이 가끔 미분적분 해달라고 문의가 들어오는데 초등은 결국 차수를 낮추고 올리는 것밖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전에 얼마 전에 한석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죠. 앞으로 나는 미적분을 가르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2015년도 이후로 지금 교과 과정이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난이도를 낮추고 계속 낮추고 있는데 미적분은 사실 기본기 이상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가 없고 한성훈 선생님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해서 초등이라 지금 예비 중일, 그러니까 저는 상위 1%, 2%가 미적을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미적을 하겠다라고 이걸 당기는 순간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개념을 이해해줘야 미적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까지 학습되는 형태로 공부를 한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제가 왜 미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꺼내느냐면 고등에서의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들 고등학교에 내신 없이 수능으로 가겠다라는 건 물론 지금 교육부가 정시를 더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수시가 아무래도 높아요. 그래 그 퍼센테이지가 20, 30% 쭉쭉 늘려주면 저도 정시를 권하겠는데 10%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가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학 눈치 보고 있다가 다 그 서울대가 원하는 기준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신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중요하듯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절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걔 고3 때까지 내신 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비 중3 아이들, 중3 아이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한테 늘 하는 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3월 2일 날 가면 꼴찌도 공부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왔으니까. 내가 드디어 공부를 해봐야지. 그래서 꼴찌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1등부터 꼴찌까지 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다 뛴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수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차피 7, 8, 9 등급 싸움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제 안 하거든요. 포기해야지. 그럼 걔네들끼리 싸움하는 거지 그 위에 4등급, 5등급까지는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줄다리기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 고등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수상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학교, 수상화 빨리 진행하고 화가 진행되는 학교. 학교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상화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수상화 심화가 완성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대치동 학원들이 수상화 빨리 보고 경시 진행하고 미적 나가고 끝내자 라고 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내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 남들 다 뛰는데 똑같이 뛸 거냐? 아니죠. 난 이미 뛰어났어야죠. 그리고 휘문고 문제만 해봐도 경시 문항이 20% 이상 포함이 돼요. 물론 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경시 문제가 아니다.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억지로 해결을 해요. 경시 문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짠 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게 경시가 사라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내신 시장에도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이따가 과거 팀장님이 말씀해 저 자료를 보여주시겠지만 그 특목 과거 중간고사 한번 시험지 이따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절대 지금 수상화 실력 정석과 블랙라벨을 해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차라리 휘문고 쪽에서는 그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고등부에서도 그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내신 준비하는 거는 기본서가 실력 정석 연습 문제하고 블랙라벨을 이미 끝내놓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기하할 때 너 이 문제가 왜 60도니라고 하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정삼각형이래요. 그럼 다시 물어보죠. 왜 정삼각형이야? 그냥 정삼각형이래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앞으로 내가 너 무슨 설명을 할 때 이건 정삼각형이야. 선생님 왜요?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하면 넌 문제가 해결이 되니?
라고 물어. 그럼 그제서야 아이가 생각이라는 걸 해요. 제가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냐라는 걸 꼭 물어봐요. 이게 돼 있지 않는 학생들은 앞으로 선행을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하면 그게 정말 무의미한 게임이 돼요. 자, 자소서 힘 실어주기인데 사실 제가 고등부 올라가서 제일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저 교내경시대거든요. 그 대학이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수상 경력.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갖고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그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왔는데 졸업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내경시 대회에서 수상을 인정받으면 그거는 자소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게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뭐 발명창작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내경시대에서 수학 교내경시대회를 하면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집으로 선생님들이 절대 내지 않거든요. 이건 결국 포인트가 어디서 가느냐? 경시문항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제 뇌피셜과 루머가 좀 조합된 거니까 그러려냐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엔 어차피 저 수상 경력을 누구한테 몰아줘야 되느냐?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위권에 몰아줘야죠. 그래야 합격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려면 잘하는 애들의 기준의 문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5, 6등급 맞는 아이가 그 수학에서 수상 경력을 내야 되는 거냐? 그건 절대 노가 되겠죠. 어쨌든 휘문고도 그렇고 여기는 대치동 교내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들이 자기네 상급반 혹은 등급이 높은 아이들에 대해서 수상 경력 무조건 내줘야 되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경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 경험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경험은 아니고 순수하게 제 경험인데 저는 금상을 바라진 않아요, 사실. 제가 해봤던 게 수상하고 중등기하를 이게 4년 전 얘기긴 한데 중3 애들 데리고 제가 수상하고 중등기하를 진짜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걔네가 그때 당시 진도가 수원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제가 너무 이게 그 심화 과정까지 시켜보느라고. 근데 얘네 중에 남학생들이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걔네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K모를 제가 시험 보라고 했는데 얘네가 시험을 봤거든요. 3명이 장려상을 타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얘기로는 2문제는 찍었대요. 그러니까 한 6문제 맞은 건데 2문제는 찍고 대수하고 기하에서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 점수를 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자, 내신과 선행 그리고 경시, K모, 영재고 그리고 수능 다르지 않아요. 그냥 수학이에요. 하나의 학문이고 이게 확장돼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경시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이거든요. K모가. 여기 시험을 그냥 일반화된 형태로 문제로 지금 고등, 중등에 관련된 문제로 수준으로 냈다. K모 다 볼 이유가 없어지겠죠. 문제가 어려워야 돼요. 굉장히 고난이도로 어려워야 되는데 이 문제를 중등기하로 혹은 이제 대수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한 문제를 풀려고 몇 시간을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게 이론들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럼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들이 있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설명하는 사람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야, 이 이론엔 이거 들어가는 거야,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제가 수능 공부 가끔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문제만 계속 풀어봐. 그럼 답이 보여. 뭐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느낌으로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FIT에서는 뭐냐면 얘네가 방정식의 끝에가 함수 방정식이 있고 여러 가지 경시론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거를 플로어별로 묶어서 진행을 해요. 조금 더 확장해볼까, 더 확장해볼까, 더 확장해볼까. 이렇게 가져가면 아이들이 그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취지에서 보면 K모 준비한 다음에 영재고 준비해야 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하면 제대로 단단하게 다지면
그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간에 어디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거고